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이고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 국제 로잔 대회를 창설한 사람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또 전 세계의 위대한 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존 스토트의 로잔을 창설하자 하는 제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위대했는가,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잔의 타락은 바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 신학적인 타락을 보면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결국은 이렇게 로잔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발언합니다. 국제 로잔의 선교관인 총체적 선교론을 반대한다. 1차 로잔대회의 주 강사는 로잔의 창시자 중 하나인 영국 성공의 신부인 신복음주의자 또 사회주의자인 존 스토트였다. 이때의 새로운 신앙 노선을 발표한 것이 로잔 언약이다. 로잔 언약의 핵심이 교회가 세상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존 스토트가 시초가 돼서 총체적 선교론이 만들어졌다. 이 존 스토트와 함께 하면서 강력한 존 스토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로널드 사이드라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 로널드 사이더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막시스트라는 망언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막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국제 로잔 대회 세 차례 모두 이분이 참석했고, 로잔 홈페이지를 보면 로널드 사이더는 1980년 국제 로잔 대회 사역 실무 운영의 총괄 진행자였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 로널드 사이더를 임명한 것입니다. 핵심의 위치로 임명했습니다. 남미 출신 해방신학자들 사무엘 에스코바, 르네 파달라, 비나이 사무엘, 이런 해방신학자, 이런 인물들도 이들과 친구 또는 협력자들로서 함께 로잔의 변혁으로서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에 의해서 제3차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에서는 통전적 선교 개념으로 발전했고, 전도의 우위성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총체적 선교론의 결과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순수한 복음이 파편화되고 약화되고 사회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WCC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선교론과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 로잔은 WCC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WCC를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공동준비위원장인 이재훈 목사님은 주장하지만, 그러나 국제 로잔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보인 행동,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WCC의 하나님 선교와 쌍둥이 같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WCC 부장총회에서 현 국제 로잔 총재인 마이클 오는 WCC와 국제 로잔은 영적 한풀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아닙니까? WCC와의 단절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4차 한국 로잔 대회를 앞두고 국제 로잔의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테이션이 인천에서 이제 열립니다. 이 로잔 사전 행사의 이 주체가 바로 주사파
좌파로 의심받고 있는 성서한국, 그리고 한빈누리, 이런 한국교회 내에서 종북 주사파로 지금 논란이 있던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들은 당당하게 이런 일들이 바로 국제로잔의 중요한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로잔에서 공식적으로 광고한 사전대회입니다. 국제로잔의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영적 차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수행할 때에 교회들은 어떤 문제 해결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로자는 해방신학자들과 신복음자들이 부패시킨 변질된 누룩입니다. 이 변질된 누룩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침반인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틀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국제로잔의 서구 유럽의 동성애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선언이나 행동이 전무함을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국제로자는 동성애 성혁명 차별금지법으로 서구 유럽 교회들이 몰락할 때에 국제로자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묻는 질문에 한국로잔 공동준비위원장인 이재원 목사님은 서구 교회와 몰락의 원인이 된 동성애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국제로잔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로잔은 서구 유럽 교회의 몰락에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구 유럽이 동성애 성혁명 세력들이 일어나서 유럽 사회의 교회들을 음행으로 무너뜨릴 때에 국제로자는 기독교 단체로서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떠한 선언도 성명도 없었으며 결국 서구 유럽은 타락의 끝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서구 유럽 교회들은 그야말로 신속하게 몰락했습니다. 더구나 제3차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성 주장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죄와 적대감, 오명, 그리고 차별을 거부하고 고발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증오, 언어적, 물리적 학대와 낙인 행위를 거부하고 정죄한다. 그렇게 확언했습니다. 이는 전주대 성교학 교수인 김은수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탁상 공론을 멈추세요.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분명하게 한국 로잔대에서 주장하세요.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싸워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로이드 전주 목사님은 국제 로잔을 만들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존 스토트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국제로잔의 근본 변질을 볼 때에 그 깊은 판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국제로잔인이라면 한국 교회들은 이제 어리석은 낭만적 포용주의를 중단하고 깊은 영적 경각심과 함께 국제로잔, 한국로잔대의 참여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